그날 무대의 공기는 처음부터 묘하게 차가웠다. 환한 조명 아래에는 박수 소리가 있었고, 객석에는 미소가 있었고, 행사장 곳곳에는 국제문화교류라는 화려한 이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리가 무대 중앙에 선 순간 그 미소들 사이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시험하듯 팔짱을 낀 채 무대를 지켜봤다. 한국에서 온 트로트 가수 성리. 이름은 알고 있지만 과연 해외 무대에서도 통할까? 낯선 언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이 객석의 공기 속에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행자의 입에서 예정에 없던 말이 튀어나왔다. 한국 트로트 가수가 여기까지 왔으니 일본어 노래도 할 수 있습니까?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질문의 결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순간 행사장은 얼어붙었다. 박수를 치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통역이 끝나자 객석 뒤편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모두가 성리의 표정을 바라봤다. 당황할까? 웃으며 넘길까? 아니면 정중히 거절할까? 그 몇 초는 마치 한 사람의 가수 인생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듯 길고 날카로웠다. 무대 위에서 갑작스럽게 외국어 곡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더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다. 준비된 반주도 없고 리허설도 없고 발음 하나가 흔들리면 바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라면 그 부담은 몇 배로 커진다. 모른다고 하면 준비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어설프게 부르면 실력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불쾌한 표정을 보이면 분위기를 망쳤다는 말이 따라붙는다.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한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바로 그 틈을 노린 것처럼 보였다. 성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 성리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노래로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이크를 천천히 고쳐잡고 객석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악은 언어보다 먼저 마음에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행사장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변명도 아니었고 반격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나 단단했다. 마치 지금부터 보여줄 것은 언어 시험이 아니라 무대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이어진 첫 소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반주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밴드도 당황한 듯 잠시 움직임을 멈췄고 무대 뒤 스태프 역시 긴장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런데 성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첫 음을 낮게 눌러잡았다. 과하게 힘을 주지도 않았고 보여주기 위해 목소리를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객석은 숨을 삼켰다. 첫 5초,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발음이 흐트러지면 비웃음이 나왔을 것이고 음정이 흔들리면 객석의 공기는 순식간에 식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음은 또렷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으며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다. 한국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주던 화려한 꺾음 대신 그는 일본어 가사의 결을 따라 천천히 감정을 풀어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시험하듯 바라보던 시선이 어느새 노래를 듣는 얼굴로 변했다. 성리는 그 변화를 알고도 더 크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두 번째 구절에서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노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외국어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많은 가수들이 낯선 언어의 노래를 부를 때 발음에만 매달리다가 감정을 놓치거나 반대로 감정에만 몰입하다가 언어의 흐름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성리는 그 경계 위를 아슬아슬하면서도 정확하게 걸었다. 일본어 특유의 길고 부드러운 호흡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맑고 깊은 감정선을 잃지 않았다.
트로트의 애절함은 남아있었지만 과하지 않았고 발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얼어붙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언어를 빌려 자기 마음을 말하는 사람처럼 노래했다. 객석 앞줄의 한 관객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다. 그러나 그 작은 박수는 곧 옆자리로 또 뒤쪽 좌석으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곤란한 질문으로 보였던 것이 오히려 성리에게 가장 강렬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무대 뒤 상황도 급격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당황해 움직이지 못하던 연주자들이 성리의 호흡에 맞춰 조심스럽게 음을 얹기 시작했다. 피아노는 낮은 화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바쳤고 음향 담당자는 보컬 마이크를 조금 더 앞으로 끌어올렸다. 리허설도 없고 계획도 없던 무대가 그 자리에서 하나의 완성된 장면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객석 곳곳에서는 휴대전화가 하나둘 올라왔다. 처음에는 몇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후렴이 시작될 무렵 행사장 곳곳에서 화면 불빛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리가 실수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다. 이 뜻밖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있었다. 질문은 성리를 흔들기 위해 던져진 것처럼 보였지만 노래가 시작된 뒤 그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리라는 가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대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명의 순간이었다. 마지막 후렴에서 성리는 드디어 자신의 색깔을 조금 더 꺼냈다. 그러나 끝까지 과하지 않았다. 보통 낯선 무대에서 박수를 얻고 싶은 가수라면 마지막 고음을 세게 밀어붙이거나 긴 음을 끌며 자신의 실력을 강조하려 한다. 하지만 성리는 달랐다. 그는 마지막 음을 크게 터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마무리가 더 강했다. 노래가 끝난 순간 객석에는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실패의 침묵이 아니었다. 예상이 깨졌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박수가 뒤늦게 따라오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박수가 폭발했다. 중앙 좌석에서 시작된 박수는 양쪽 통로를 타고 뒤쪽까지 번졌고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진행자는 한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가볍게 던진 질문이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성리를 당황하게 만들려던 순간이 오히려 그날 행사의 가장 뜨거운 장면으로 바뀌어 버렸다. 성미의 진짜 힘은 바로 그 다음에 드러났다. 그는 승리한 사람처럼 웃지 않았다. 누군가를 눌렀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박수가 커졌을 때 그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방금 자신을 시험했던 분위기까지 모두 품어안는 품격이었다. 그래서 더 크게 보였다. 강한 사람은 상대를 향해 소리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성함으로써 상황을 뒤집는다. 성민은 그날 그렇게 했다. 그는 불편한 질문을 불편한 표정으로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노래로 받아들였고 그 요구의 의미 자체를 바꿔버렸다. 곤란한 질문은 기회가 되었고 의심의 시선은 박수가 되었으며 낯선 무대는 성리의 이름을 더 선명하게 새기는 장면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오랜 무대 경험이 만든 힘이었다. 성리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의 공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준비된 무대에서 잘하는 가수는 많다. 조명과 반주, 카메라 동선과 팬들의 환호가 모두 갖춰진 자리에서는 실력을 보여주기 쉽다. 그러나 진짜 가수의 깊이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난다. 갑작스러운 요구, 낯선 관객, 불리한 분위기, 준비되지 않은 반주. 그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누가 자기 호흡을 지킬 수 있는가? 성리는 그 답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워 맞서지도 않았다. 그저 노래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모든 말보다 강했다. 누군가가 던진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성리의 대답은 더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장면이 더 크게 회자되는 이유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특별한 힘과도 연결된다. 트로트는 단순히 한국적인 음악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사랑, 이별, 기다림, 가족, 세월, 그리움 같은 감정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통한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리는 그날 일본어 곡을 통해 오히려 한국 트로트 가수가 가진 감정 표현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일본어를 얼마나 완벽하게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노래가 객석의 마음에 닿았다는 점이었다. 낯선 언어 앞에서 자기 색깔을 잃지 않고 동시에 그 언어의 정서를 존중하는 균형감.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넘어지고 버티고 다시 노래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다. 성리의 목소리에는 바로 그런 시간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의 시선 처리 역시 인상적이었다.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은 가수들은 대개 바닥을 보거나 스태프 쪽을 바라본다. 불안하면 눈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리는 첫 소절에서 정면을 바라봤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객석 왼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으며 마지막 후렴에서는 다시 중앙을 향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관객들에게 큰 메시지를 줬다. 그는 쫓기고 있지 않았다. 그는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목소리만 안정된 것이 아니었다. 몸의 중심, 눈빛, 호흡, 손에 쥔 마이크의 각도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객석은 성리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성리의 노래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것이 진짜 무대 장악력이다. 행사 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트로트 가수 정도로 성리를 소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관계자들은 그에게 다가와 뜻밖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건넸고 몇몇 현지 음악 관계자들은 준비된 무대보다 갑작스러운 무대에서 더 많은 것을 봤다고 반응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 장면은 빠르게 퍼졌다. 망신을 주려던 질문이 오히려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다. 성리는 말로 싸우지 않고 노래로 이겼다. 진짜 가수는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말들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날의 흐름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평가다. 성리는 단지 일본어 곡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는 무대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그것도 가장 조용하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결국 그날 가장 당황한 사람은 성리가 아니었다. 성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상황은 불리했으며 분위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성리가 첫 소절을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객석은 처음에는 지켜봤고 중간에는 집중했고 마지막에는 인정했다. 그 세 단계가 단 한 곡 안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행사 에피소드가 아니다. 한 가수가 불리한 공기를 자기 편으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성리는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노래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노래가 그날 행사장에서 가장 크게 울렸다. 누군가는 그를 시험하려 했고 누군가는 실수를 기다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대가 끝난 뒤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질문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 첫 음을 정확히 내려놓던 성리의 목소리, 마지막 음을 조용히 접어넣던 그의 품격. 그리고 1초의 침묵 뒤 폭발하듯 터져나온 박수였다. 그 밤 이후 성리라는 이름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 무대에서 빛나는 가수, 팬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를 넘어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수라는 인상이 남았다. 가수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큰 무대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무대다. 성리는 그 준비되지 않은 무대에서 자신이 왜 성리인지 증명했다. 질문은 그를 흔들기 위해 던져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질문은 성리를 더 높이 올려놓는 계단이 되었다. 박수는 그에게 돌아왔고 시선은 그를 향해 바뀌었으며 무대의 공기는 완전히 그의 편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그날 성리는 일본어 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심하던 공기 전체를 노래로 뒤집어 놓았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망신의 무대가 될 뻔했던 시간이 성리의 품격을 증명하는 전설 같은 장면으로 남아버린 것이다.